임종석이 민주당의 폭탄을 해체했다면 김세연은 한국당에 폭탄을 던졌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평가입니다. 한국당은 김세연 의원 발언 이후 아주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매우 가혹하고 신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당 역사의 민폐다. 좀비처럼 돼버렸다. 김세연 의원은 어제 또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는 길은 모두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다 물러나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총선에 지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그리고 당이 응답해야 된다라는 이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불출마하면서 여의도 연구원장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다. 그리고 싸잡아서 쓰레기처럼 말한다. 자신이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고 간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김세연 의원이 폭탄을 던진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대구 수성갑 또 험지다라고 하면서 대구의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대구를 접겠다. 그리고 험지로 출마하겠다. 수도권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곽상도 의원도 당이 원하면 불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나는 끼지 마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 후폭풍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현재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네. 연구원장직을 도중에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보았는데 총선이 다가오면서 공천 관련 여론조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해갈 생각이고요. 연구원장직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불출마를 선언하는 마당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게 변현하는 바가 없습니다만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타이타닉호에서 마지막까지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의 그분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던 악단같이 제가 하여튼 임기 마지막 날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이 해체되고 또 수명을 다한 좀비 정당으로 판단한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그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코미디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본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할 때는 저는 순수성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하. 따라서 자기 희생을 보여주고 대기정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당연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만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말을 할 때 나는 샤이 보수가 아니다. 나는 쉐임 보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보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수치심이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하면은 노땅 정당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젊은 층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주 날카로운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얘기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제 완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이 중요합니다. 출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의 이런 첫 만남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오늘 마포에서 가진 청년 행사 그 장면까지 잠깐 봤는데요. 차정 교수가 부산 사정을 좀 잘 아시니까 먼저 좀 물어볼게요. 김세연 의원이 부산에서만 3선하지 않았습니까? 3선했죠. 예. 부친도 5선인가? 예, 같은 지역에서 5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부자 간에 지금 8선을 했죠. 상당히 뭐 우리나라 정치사에도 상당히 조금 보기 드문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번에 김세연 의원 불출마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지지 기반이 많이 약해져서 그랬다 또는 뭐 부산시장 노리고 그런다 네. 그런 얘기들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러한 부분들은 일종의 정치적 업무 내지는 지금 물타기 이런 정도가 아닐까. 그만큼 그러니까 김시현 의원이 던진 것이 상당히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세력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판례를 썼습니다만 예. 양약은 고거 아닙니까? 입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은 약은 입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충언은 그러니까 아이고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지역구라는 부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계량적으로 뭐 정확하게 판명 안 해봤습니다만 김시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친 때부터 그 지역 상당히 탄탄히 다져왔던 측면이 예.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산시장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지난 작년 아니라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시장 선거 때 사실 김시현 의원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시장에 대한 선거가 그러니까 준비가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5년 전 집권 여당 시절에 아마 도전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정치적 패배를 위한 하나의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김시현 의원이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구가 탄탄한 측면도 있지만 나이가 일단 젊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보수 꼴통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자유한국당이 비난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개혁적인 모습을 그동안 쭉 보여왔다는 겁니다. 예. 18대 때 민보은 21회 하면서 소위 소장파 이야기를 계속했었고 그 뒤에도 지금 그 유승민 의원과 같이 또 나름대로 집권 여당 시절에도 상당히 그러니까 좀 포용적인 뭐 이게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시현 의원은 어떻게 자유한국당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보배 같은 존재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모든 것을 더 내려놓고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총선 불출마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자기 희생에 가까운 결단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귀에 담아서 뭔가를 어떻게 좀 좋은 쪽으로 뭔가를 물꼬를 틀려는 그런 노력들이 지도부에서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어제 한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총선 승리 못하면 물러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총선 승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놓고 시작하자는 그러한 김시현 의원의 처방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거야말로 좀 기득권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 쇄신과 혁신의 기름 문제는 지금 당장은 지도부의 목소리가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민심은 특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의 민심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이 김시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양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 아주 한자 시간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좋은 한자를 많이 가지고 오셨네. 예. 그런데 정태근 의원, 저는 좀 그 여의도 연구원장 직책과 관련해서 좀 색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을 그만두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정책 개발하고. 그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내린 자유한국당에 대한 진단이에요. 그럼요. 그 진단이 역사의 민폐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좀비 정당이 된 것 같다라는 진단을 했다는 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김세현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동안 예. 사실은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서 주로 해왔던 일이 당장의 정책보다도 이 당이 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변해가는 작업들이 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문제는 고민을 한 지가 한 두세 달 됐고 어제 뭐 어떤 패널이 이제 뭐 보수 언론에서 한국당 문제 얘기 안 하다가 김세현 의원 입빌러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한국당 의원들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읽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예. 조선일보에서 10월 24일 날 사설에서 한국당은 해체해야 된다고 썼습니다. 사설에.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윤평준 교수라고 한신대 정치철학하시는 교수 예. 칼럼을 통해 가지고 조선일보의 칼럼으로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김세현 의원이랑 통화했더니만 두세 달 전부터 고민해 왔는데 그 칼럼을 보니까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더라. 그렇게 해서 일요일 날 결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기다 지금 8년 전 써놨습니다. 예. 8년 전에
김세현 의원 저 같이 만들었던 민번 21이라는 소장 개혁파들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해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 도저히 이 상태로 안 된다라고 해서 해체하고 재창당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하다가 그때도 재창당은 무슨 재창당이냐 정태강이 너 탈당해라 해가지고 그럼 나 탈당할 수 있다. 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였냐면 소위 박근혜 비대위가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보수정당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경제민주화를 얘기했고 새누리당 등으로 재창당했고 그리고 물갈이를 다시 물론 저기에는 친박이 친이를 날린 측면도 있습니다만 친박 내부에서도 물갈이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그게 지난 2011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황교안 대표처럼 나 총선에서 승리하면 책임지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 비대위를 구성하든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적어도 선거대책위원회를 새롭게 혼자 대표 체제가 아니라 짜가지고 해체를 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해체에 준하는 재창당을 하시든지 그리고 공천을 어떤 전략으로 갈 건지 그리고 범보수간에 있어서 연대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황교안 대표는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꽤 많으신 것 같네요. 김세현 의원하고. 그럼요. 예.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그동안에 김세현 의원이 사실은 본인의 역량에 비해서 저평가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지역, 아버지의 후광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세히 볼 저는 또 당이 달랐기 때문에 운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아주 강한 임팩트를 남겼고 또 다시 한번 김세현이라는 인물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여의도 연구원은 본인이 버리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당을 떠나는 건 아니다. 당을 해체해야 되는 정도까지 강한 목소리를 내지만 당원으로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싱크탱크로서의 당에 말하자면 뭐 새로운 인물을 키운다든지 정책 정강을 바로잡는다든지 이런 역할은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장 김세현 의원 입장에서 가장 싫었던 부분이 그런 거 아닐까 봐요. 지금 모습들. 자리에 연연해서 너 불출마하니까 연구원장 그만두라 당에 뭐 침을 뱉고 가냐 이런 식의 어떤 서로 간의 이전 투구가 계속된다는 측면에서는 과연 이 정당이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나 과거의 친이 친박의 싸움이 끝까지 아무러지지도 않고 또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누가 어떤 결과의 과정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제대로 된 평가나 반성 없이 그냥 이대로 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총선에 말하자면 실패하면 그만둔다는 것은 어쨌든 바뀔 생각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속에는 이긴다는 생각이 깊이 깔려 있어요.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면 김세현 의원 생각에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더 많은 말하자면 지도부의 어떤 변신 또 더 많은 사람과의 함께하는 새로운 쇄신 이런 대비를 내놓아야 되고 그걸 계속 김세현 의원이 뒤에서 푸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상당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예. 당에 대해서 이게 쓴소리를 하는 것도요, 정도가 있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 질문을 김세현 의원 주는데, 자, 첫째, 본인은 관계 보수 자유파를 위해서 얼마나 이게 희생하고 투쟁하고 싸웠는가. 본인부터 이게 반성해야 돼요. 제가 이분이 이게 문재인 대통령 현 정권이 외교, 안보, 경제 이렇게 국가를 대참사로 만들고 있는데 본인이 이게 정권을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이게 탄핵 국면에 바른 정당 만들어가지고 탄핵 찬성하면서 나갔어요. 자, 그까지는 뭐 자기 생각이 좋은데 근데 그 다음에 설거머니 지방선거 할 때 복당했어요. 아니, 역사의 민폐, 좀비 정당에 왜 복당합니까? 안 와야죠. 복당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본인이 왜 왔다 갔다 이런 철새 행보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거부터 저는 묻고 싶고, 첫째. 자, 두 번째, 황교안 대표 보고 물러나라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게 대표된 지 8개월 됐어요. 그분이 초선도 아닙니다. 아니,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았으면 한 번의 기회는 줘야죠. 총선에 내년에 책임지고 진두지에서 저면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조건 8개월밖에 안 된 분을 야 물러나라. 그럼 이게 대안이 유승민입니까? 아니면 이게 홍준표입니까? 대안이 누구냐 말이에요. 뚝 떨어집니까? 비대위가? 항상 이 비대위만 구성하면 당이 잘 됩니까? 이것도 이게 대안 없는 저는 물러난 비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그 여의도 연구원장. 예. 이게 저는 의심스러워요. 만약에 이분의 주장이 유승민 저 변혁 주장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당을 해체하고 뭐 황교안 대표에게 물러나고 그럼 이게 본인이 통합했을 때 계속 역할을 하려고 이 자리를 고집하는지 모르는데 아니 역사의 민폐 정당에 왜 그 직책을 고집합니까? 도저히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따라서 저는 본인이 이게 조용히 당을 떠나는 건 좋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쓴소리가 아니고 해당 행위입니다. 하나만 제가 통계를 보면요. 자꾸 이게 한국당이 뭐 내년 총선 참패를 이야기하지만 여론조사 있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16대 때도요. 새누리당이 여론조사는 민주당보다 20% 가까이 이겼어요. 근데 실제 선거를 까보니까 민주당이 일당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선거에도 한국당이 한 석은 많을 거라고 봐요. 민주당보다. 예. 따라서 이게 너무 자기 비하에 빠져서 패배주의에 젖은 거 아니냐. 한국당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따라서 너무 이거는 자기 비하지 자기 어떤 성찰이나 비판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 세 가지 질문 던지셨는데 혹시 서정욱 변호사께서 김세현 의원이 이렇게 발표한 입장문 좀 보셨나요? 수없이 읽어봤죠. 그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혹시? 공감하는 부분은요. 저도 이제 그 지금 한국당이 너무 이게 웰빙에 젖어가지고 투쟁을 못하는 현 정권의 폭주를 견제 못하는 이런 게 무산일주의 웰빙 이거는 저도 이게 동감하고 저도 반성하지만 그런 게 나머지 부분은 우리 떠날 때 침은 뱉고 떠나지 않는다 이런 옛말도 있잖아요. 너무 이게 지나치다 이런 거예요. 당원이세요, 자유한국당? 저 당원 아닙니다. 반성까지 하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오기영 변호사. 저는 김세현 의원의 그런 이제 발언들 입장 표명이 되게 섬뜩하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최근에까지 그런 판단의 배경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가 며칠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이 뭐냐면 민주당 지지율 40%, 정의당 지지율 10%에서 약 50%가 이제 이쪽 개혁블록이고 무당층 여론조사에 이게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23%였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분들이 20%였고.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유심히 봤던 게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던 23%에 그 중에 4분의 3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은 자유한국당이 잘하면은 무조건 같이 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마음을 못 주겠다 해서 저희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조심스럽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잘 봐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탄핵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안 돼서 탄핵을 여전히 잘했다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5.18 문제나 세월호 문제 제대로 못하고 이 망언과 망언이 누적돼서 그래서 잘하기 경쟁을 하니까 못하기 경쟁을 하니까 그 점이 합리적 보수가 재구성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 점이 좀 아쉽다는 거죠. 예. 김세현 의원은 그 점에 대한 통찰 속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택은 어떤 말씀? 서 변호사님 말씀에 좀 대답도 해야 되겠고 옆에 있는 분들이 한 말씀도 안 해주시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요일자 조선일보에 나왔던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 역설적이게도 문정권의 폭주와 민주당의 장기 진권을 가능케 하는 최대의 동력을 시대착오적인 제1야당이 제공하고 있다. 한국당이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예. 민주당의 선거 승리를 돕는 최대의 원고는 수구정당 한국당의 존재 그 자체인 것이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감이 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 특정 매체 이름을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야지 저쪽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한 신문이라고 그래도 다 아니까. 특정 신문. 예, 장성철 소장. 제1야당이 이렇게 바로 쓰고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좌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이러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한 분들을 좀 설득을 해야 이제 야권 대통합도 되고 보수 세력이 새롭게 쇄신할 수 있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설득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세훈 의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예. 정말 한국당의 쇄신은 정말 어렵겠구나라고 판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한국당의 청년 당협위원장 6명이 한국당을 쇄신하고 해체 수준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성명서를 냈어요. 예. 그랬는데 한국당의 고위 당직자가 그 사람들한테 그럼 너희들부터 당협위원장 사퇴해, 사표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충성 어린 얘기를 좀 불러서 듣고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우리와 다른 의견을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당을 나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는 정말 이런 감정적인 대립을 해서는 보수의 통합, 한국당의 쇄신, 총선 승리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런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것 때문에 더욱 좌절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 사정을 잘 아시니까 이번에 김세연 의원이 던진 그 발언의 울림, 공감할 의원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쇄신의 신호탄을 쐈지만 결국에는 불발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알턴이가 빠졌다라는 의견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김세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도 탈당했다가 바른당에서 복당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